북한 김정은한테 약점 잡혀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단순히 오른쪽 극우에서 만든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문제라면, 지금 사실은 또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선법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진짜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최대 심각한 문제는 대북송금 문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 대법 그 2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공모했다는 얘기 다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북송금 재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다가 80억을 줘버린 이 사건 재판받고 있어버리면은, 예를 들면 김정은 쪽에서 이재명 정권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뭐 김정은 쪽에서 이재명 열받겠어? 그까짓 거 80억 하면 까봐?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런 문제를 정리를 안 하고 대통령 된다. 저는 정말 그 좀 이 외교 안보적으로나 이 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법관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맞지만 물론 8대0으로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대로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을 내렸다고 보지만, 이번에 검찰총장이 자기 딸 외교부에 뭐 불법 취업시켰다, 뭐 여러 가지 특혜 취업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법조인들도 상당 부분 뭐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고, 이 사람들도 뒤져보면 비리가 갖가지 크고 작은 비리들이 약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점을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걸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걸 물고 법원마저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건데, 뭐 법원도 마찬가지. 살려면 자체 자정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그 거대 권력과 맞서는 수밖에 없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을 것이고, 방금 말씀했던 이런 우려,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은한테 약점 잡혀서 이 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단순히 오른쪽 극우에서 만든 그런 그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 상존하는,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문제라면, 우리 법원에서 밝혀서 북한 변수를, 북한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 쪽, 예를 들면 대통령 됐다면 이쪽을 협박할 수 있는 걸 미리 차단하는 게 나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거는 사회적 합의로 대선을 연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까지 정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무조건 이거 뭐 대통령과 법원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그 판사 다 탄핵시켜버릴 거고, 분명히 이제 그런 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잘했는데, 제가 뭐 국힘당은 난 상관없고, 이 정광훈 목사의 보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대법원 가서 최소한 대선 전에는 공선법만큼은 파기 자판을 하든 빨리 정리를 하라. 파기 환송해가지고 유죄 실망하면 이거 더블 잡아져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대법원에 선고하라고. 그래서 그건 뭐 정당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뭐 유튜브에 나갔는지 안 그러면 제가 어디 글을 썼는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0.74%로 겨우 이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올 때까지는 야당이란 심정으로 모든 권력을 민주당한테 내어준다는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정권 잡았다고 끄떡대는 순간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여소가 야대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합치면 180석 이 정도 되는 그 뭐 옆에 있는 작은 위성정당까지 다 합치면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무리수를 쓰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순간 국민들이 누구한테 더 그 불만을 가지고 누구한테 더 큰 책임을 묻냐면, 그래도 권력을 가진 대통령 쪽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 두들겨 맞고 뭐 야당에서 밀어붙여가 통과시키고 하면 대통령이 당하더라도 이걸 갖다 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밀리다가 제가 뭐 군대 나온 군대 출신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이 전술적으로는 계속 밀리면서 땅을 내주더라도 마지막 2024년 총선에서 여대를 만들어가 그때부터 남은 2년 반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면 된다. 밀어붙이든 어쨌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못하는 순간 이렇게 극명하게 여론이 갈리고 국론이 갈린 상태에서는 보통은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오면 문재인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싫었지만 반대쪽에서도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이 70% 이상, 80% 이렇게 가졌단 말입니다. 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때는 딱 권력을 잡았는데도 지지율이 겨우 50%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 대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정오하는 이게 적처럼 차라리 북한 김정일보다 더 미워하는 걸로 상대방끼리 정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마치고 나면 이재명이 다음에 권력을 잡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여기는 이미 견고하게 이재명이 됐다면 오늘 누가 이제 페이스북에 내 아는 선배가 호남 사람인데 올렸더라고. 나는 원래 둘 다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 사라졌으니까 이제 한 놈만 팰 거라고. 이재명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투쟁할 거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여론 말 들면 지지율이 60% 받아도 그거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60% 받은 거지 국민들이 보수가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여론조사 대통령이 딱 돼도 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 받은 거 이상으로 못 나올 거다 봐요. 아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효과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대통령 되면은 한 지지율이 갑자기 80%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게 문재인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주저앉으면서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48%까지 받았잖아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뭐 50% 조금 더 갖는 게 있는데 하다가 이제 용산으로 다 내려갔지. 하다 그냥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고수주는 머물 거고 뭐 솔직히 그 주변 인물들 보면은 아마 장관까지 인사할 때 아마 박살날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보다 그럼 적어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이 30%대로 추락해버리는. 난 더 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보다 진보 중도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의 비호감도보다 지금 현재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 거기다가 윤석열 어쨌든 여소였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데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지방정부까지도 내년 지방선거 때 또 민주당이 다 쓸 거야.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썰었던 그 이상으로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목표한다고 아무리 이재명이 막 자기 계산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나도 끝이 비참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도 뭐 보지만 제 주변에 개혁신당 같은 작은 당에서도 완장을 차면 그때부터 사람이 꼭지가 돌려가지고 이게 자기 본전을 모르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건데 그 큰 권력을 잡았으니 부와 권력을 동시에 잡았어. 세상을 다 일반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꿀렸는데 공무원들 다 발 아래 꿀리고 그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였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윤석열 정권보다 더 빨리 붕괴할 수도 있다. 왜? 이쪽은 더더욱더 이제 뭉칠 것이고 그 공허함과 슬픔과 막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게 얽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견고하게 30%든 뭐 몇십 %든 견고하게 결집을 해가지고 계속 흔들 거거든.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 매일 아마 대법원에 몰려갈 거고 보수단체들 그 시작하자마자 허니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 그냥 서로 죽이는 정치가 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개헌하는 이제 개헌 사람들이 지금 좀 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 가두 정치라고 보는데 가두 정치는 가두를 무시해야지 그 개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하더라도 국회를 비록 다수석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 짜고 지금부터라도 당을 개혁해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3년을 목표로 한다면 나는 봤을 때 여소야대의 국면이 국민의힘이 꿈과 같았던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만큼 현재 민주당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등치는 또 너무 크죠. 거의 조국 신당 위성정당까지 합치면 190석이기 때문에 너무 커. 193석. 네, 이게 참 저거 뻥 터지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국가는 또 얼마나 이제 절단 날까. 절단 날겠죠. 걱정이 큽니다.